자, 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게 증가감소를 했었는데, 자, 이제 증가감소라는 것을 구분을 했었어요. 이거를 연속적인 측면에서 연속함수일 때는 명제를 이용을 했고, 미분 가능할 때는 이제 도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가함수를 구분했었다. 지금은 미분해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했던 거니까 이 부분에 조금 주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적선의 기울기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극대라는 말과 극속라는 말을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증가감소를 이용한 부분이다. 극대극소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되고, 극대라는 말과 극소라는 말은 증가감소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하게 돼 있다. 정의 자체가 증가감소로 극대극소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 극대라는 것의 약속이 뭐냐? 최대하고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좀 달라. 극대는 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최대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는 아닙니다. 자, 그럼 극대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교과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극대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잘못 표기된 적이 있었어. 고등학교식으로 약간 좀 순화시켜서 썼던 표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오류를 일으키긴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몇 년 안 돼요. 그럼 극대라는 것은 뭐냐? 자, 정의역이 임의의 열린 구간입니다. 정의역이 임의의 열린 구간이야.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 임의의 매우 작은 열린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매우 작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을, 그 점을 극대라 한다. 자, 임의의 열린 구간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A-H, A 더하기 H, 그리고 H는 양수입니다. 근데 이 H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리미트에서 썼듯이 매우 작은 양수, 0에 가까운 양수, 0에 다가가는 양수라고 이해를 해야 돼. 얘는 무한소 개념의 양수야.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요 안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떤 점은 포함되어 있어? X값이 A는 포함되어 있지? 맞아 안 맞아? A보다 조금 작고 A보다 조금 큰 열린 구간. 그럼 얘가 어떤 X인데 A 빼기 H보다는 크고 A 더하기 H보다는 작은 거니까 이 안에 A라는 점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A가 약속이 됐으니까 FA가 약속이 될 겁니다. FA가 최대이면 이 FA라는 L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니? A를 포함한 매우 작은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면 극대. 이게 반대로 극소라고 하면은 최대가 최소로 바뀌면 돼. 매우 작은 열린 구간에서 A를 포함한 매우 작은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소다? 그러면은 그 점을 극소라고 하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fx가. 자, 여기가 x equal a라고 하면 여기가 fa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을 포함한, 즉 얘를 포함한 매우 작은 정의역을 주어진다면 열린 구간의 정의역이야. 닫힌 구간 아니야. 열린 구간이 정의역입니다. 열린 구간. 양끝이 포함이 안 돼. 양끝이 포함이 안 돼. A를 포함해서 열린 구간을 정의역으로 잡으면 그래프가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여기만 생각하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뭐야? FA가 이 정의역 구간에서는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최대이다. 이 구간을 간격을 매우 작게 잡더라도 무조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최대값을 뭐라고도 얘기하자? 이때의 최대는 극대라고 얘기하자. 근데 얘가 전체 값에서 최대는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FA라는 애가 모든 실수, 모든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아니지만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다. 따라서 얘는 특이하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를 극대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x equal b라고 생각을 하면 b를 포함한 매우 작은 열린 구간에서 b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보면 fb라는 함수값이 최소가 되죠. b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fb가 최소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최소값은 아니니까 극소라는 명칭을 따로 붙이자는 얘기야. 얘기가 됐어. 근데 얘들아 이게 좀 학생들이 예전에는 좀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그래프가 자 이렇게 꺾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보자. 얘가 y는 fx라고 해볼게. 자 일단 여기는 x equal a 얘는 연속이기는 한데 미분은 안 돼. 됐니? 자 여기는 x equal b 이 b에서는 연속도 아니지. 얘는 연속도 아니야. 불연속이고 미분은 당연히 안 돼. 자 그런데 이 A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 한번 볼까? A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 얘를 정의역으로 하면 얘가 FA가 최대값 맞지? 그럼 FA는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이니까 얘는 뭐라고 하자? 극대라고 하자. 그게 정의니까. 임의의 열린 구간에서 정의역이 임의의 열린 구간이고 최대값이 존재하면 극대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인 것은 똑같다. 그 미분 뭐야? 연속이든 미분 가능이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볼까? B를 포함한 임의의 열린 구간. 그럼 이 중에서 요 FB라는 애가
최소인 것도 맞지. 그럼 얘도 뭐라고 얘기하자? 극소라고 얘기하자. 이해되니?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연속, 불연속 관계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극소가 아니라고 했었어.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얘는 야 이거 불연속일 때는 극대 극소 따지지 않아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의 자체가 이렇게 안 생겨서 그래. 이거는 언제 쓰는 정의냐면 대학교에서 쓰는 정의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쓰던 정의가 좀 달라졌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거 오류가 있구나 해가지고 바꾼 지 얼마 안 됐어. 교과서의 정의가 이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오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랑 여러분 싸워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것조차 원래는 극소 정의에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극소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연속과 불연속,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관계없이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는 어떤 뭐라고 보면 돼? A, F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여기서 임의라는 말뜻은 매우 작은이란 말뜻을 갖고 있는 거야. 매우 작은 모든 열린 구간에서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관계없이 얘가 최대거나 최소라면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자? 그때 극소라고 얘기를 하자. 됐어? 극대 극소 정의는 요 정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극대 극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이 정의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연속함수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연속함수일 때 불연속 함수인 거 배우고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관계없이 극대 극소는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고 나서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거야. 미분이란 단원에서.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교과과정이 이제 예전에는 극대 극소를 따질 때 미분을 이용해서만 따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배우고 난 후에 배우는 이론으로 바뀌었던 거야. 근데 이제 교과과정이 재편되면서 원래 정의가 얘는 연속 불연속이든 관계없이 극대 극소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연속함수 단원에서 나왔어야 돼. 그게 옮겨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그렇게까지 옮겨가진 않았고 그래서 극대 극소가 지금 미분 단원에 남아있다. 이거는 연속 불연속 관계없이 전체적인 미분 이용하지 않고도 극대 극소의 정의를 하는 방법이고, 자 이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따질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미분 가능하면 극대 극소를 더 효과적으로 극대와 극소를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그래프를 예시로 들어보면 y는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이 될 거야. 여기에서 얘가 x equal a, 얘가 x equal b. 그럼 이 점을 a, fa, 이 점이 b, fb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명칭을 보면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극대인 점 해서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점은 뭐라고 할 거냐? 극소인 점 해서 극소점.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넣어서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읽게 되고, 이때의 함수값 이거를 극소인 함수값 해서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극대인 함수값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별거 아니지. 자,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느냐? 극대인 점이든 극소인 점이든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얘네들이 둘 다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미분 가능할 때 극대 극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f'x가 0인 x값 중 극대와 극소인 x값이 있다는 얘기야. 극대 극소인 x값 있다. 얘네들 중에 있다. 얘네들 외에는 없다. 자, 문제는 뭐야? 얘네들 중에서는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도 있지만 극대 극소가 아닌 점도 있다는 얘기야. 얘는 다시 볼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서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제로인데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 여기서 멈췄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 그리고서 내려왔다가 올라가.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모두 0이거든. 됐어? 그런데 얘네 둘은 뭐야? 극대극소가 아닌 점이라는 얘기야. 얘네들은 극대극소가 아니고 얘네들은 극대극소가 맞다는 거지. 그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0인 x값들은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얘네 중에서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방법의 장점은 뭐니? 미분에서 도함수가 0인 x값을 먼저 구해놓으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선택할 거니까. 이해되니? 이거부터 구하고 극대극소 판단하자. 그 중에 있다. 여기에 4개가 있으면 그 4개 중에만 생각하면 되고, 이 해가 3개가 나오면 3개 중에만 생각하면 되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훨씬 더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지 않고 증가감소 구분하지 않고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할 건데 어떤 약속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 자, 얘가 극대점이다. A, FA가 극대점이다. 뭘 만족하게 되냐면 첫 번째, A보다 조금 작을 때 H가 양수인데 A보다 조금 작은 열린 구간 A보다 전, A전 됐어? A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무슨 말이야?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한다. 됐어? 극대라는 것을 잘 생각해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순간 변화율이 0인 순간이에요. 됐어 안 됐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인 점. 증가해서 A보다 작을 때는 증가해서 A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고,
f 프라임 a는 0이면 얘가 극대라고. 됐냐 안 됐니?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아 극대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a보다 작은 구간에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임을 보여주고 a보다 큰 구간에서는 감소임을 보여주고 f'a에서는 0임을 보여주면 순서는 뭐니? 이거부터 찾고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돼. 됐어. 그럼 두 번째로 극소에 대한 정의는 이게 말이 바뀌겠지. b, fb가 극소점이다. 그럼 똑같이 세 가지를 만족할 건데 이번에는 어때야 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인정.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인정. 그럼 첫 번째로 h가 양수에서 b보다 작은 b 빼기 h, b에서는 감소니까 f'x가 0보다 작다임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b보다 클 때 b에서 b 더하기 h까지는 f'x가 증가임을 보여줘야 되고, 세 번째로 만족하는 건 뭐야? f'b가 0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근데 순서는 미분에서 0인정부터 찾고 미분에서 0인정부터 찾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미분 가능한 수일 때. 근데 예전 교과에는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였어. 그러니까 뭐야? 연속함수, 불연속함수일 때는 그때는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가 교과 과정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인위적으로 야 이럴 땐 극대가 되고 이럴 땐 극소가 안 돼 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은 연속, 부연속 관계없이 극대극소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그리고 미분 가능할 때는 이런 방법론이 있다. 보다 편하게 판단하는 방법. 됐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증가감소가 구분이 되고 극대극소가 판단이 됐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하게 되냐면 증간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에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를 구분하게 돼 있다. 자, 이거를 구분한 후에 뭘 확인하게 돼 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를 추론하게 돼 있어. 추론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서 대략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지. 그래프의 개형 추론이다. 그래프 개형 추론. 그래서 이 증간표라는 게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증간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증간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 배울 때 교과 과정 순서에 맞춰서 연습해두는 것도 필요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증간표 안 해도 돼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 안 해도 돼 라는 이론은 고3 때부터야. 고2 때까지는 증간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물론 나중에는 증간표를 대체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때 되면은 증간표를 그림으로써 시간을 더 비효율적으로 쓰게 돼 있어. 증간표 그때부터 안 해도 돼. 근데 고2 때는 일단 여러분들 내신을 해야 되니까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에 증간표를 이용하시오, 증간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도 덜어낸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증간표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래서 증간표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자, y는 fx. 얘가 미분 가능해. 물론 연속 함수여도 증간표 작성은 가능하다. 불연속인 구간은 따로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 자, 미분 가능할 때 fx의 증간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표라고 얘기하니까 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x값이 들어가. 이쪽에 정의역이 구간별로 쪼개져 있다. 정의역이 구간별로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썼어. 그럼 이 a, b의 역할이 뭔지를 알면 되겠지. 근데 지금 뭐야? 미분 가능할 때라는 표현 때문에 이 a하고 b가 순간 변화율이 0 되는 점들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들을 근을 모아놨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 f'x가 0인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x값을 구해봤더니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a하고 b를 기준으로 x값들을 구분을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이 밑에다가 f'x라고 써줘요. 그리고서 여기들은 뭘 쓰는 거냐면 f'x의 부호를 적게 돼 있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0이냐. 지금 얘네 둘은 0이었으니까 0 적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 부호를 이용해서 뭘 판단하니? 증가니 감소니? 라는 걸 판단하게 될 거란 얘기야.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밑에는 뭘 쓰게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을 말해? f'x가 양수니까 증가한다, 양수니까 증가한다, 음수니까 감소한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다. 그 다음에는 밑에다가 fx라고 써주고 표를 닫으면 돼. 이걸 보고 우리가 증간표라고 불러. 그럼 fx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확인하는 건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니?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니? 최종적으로 얘가 중요한 거야.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올라갈 거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 됐어. 여기서는 멈춘 거지. 멈췄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 값이 되느냐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여기서는 뭘 적어놔야 돼? 함수값을 적어놓는 거야. 함수값. fa 함수값. a 대입해서 얼마 나오는지. 올라가다가 함수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건데, x 이퀄 a까지는 올라가다가 함수가 일단 멈춘 상태야. 근데 얘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멈춘 상태니까 여기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하게 올라가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멈출 수가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증가야. 다시 증가하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다시 증가하려면 잘 생각해. 여기서 다시 또 증가하는데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버리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 됐니? 다시 증가하네. 그러다가 B에서 FB라는 함수값을 갖고서 다시 기울기가 0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0 되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게 B에서
fb라는 함수값을 다시 갖게 된다. 그럼 여기서 증가하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계속 가는 상태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0 되게 할 수가 없겠지. 아래로 블록이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0 될 수가 없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중간에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 존재해야 돼. 됐어. 볼록이 바뀌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지? 이걸 보고 수투에서는 안 다룹니다. 미적분에서부터 다룹니다. 이거를 볼록이 바뀌는 점 해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써. 볼록이 바뀌는 점.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가 이게 볼록이 바뀌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변곡점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 그럼 이제 볼록이 바뀌어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서 기울기가 0 되게 여기에서 FB를 찍었다. FB까지 했더니 B보다 클 때는 감소야. 그럼 그래프가 내려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인 거 유지하면서 감소가 되게. fx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그래프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추론이 되는 거 맞지?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고 표만 봐도 그래프가 대충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아? 이 표만 봐도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뭐야? 이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돼. 포인트는 어디니? 극대가 되는 점, 극대가 되는 점, 극대니? 아니니? 여기는 극대고 여기는 아니다. 맞지?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뭐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극대 아닌 점. 이것도 변곡점이야. 볼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얘하고 얘 사이에 임의의 k 값에 대하여 변곡점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변곡점인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0인 변곡점이고 얘는 순간 변화율이 0이 아닌 변곡점이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리고 이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데 근데 이 감소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 이렇게 감소하다 이렇게 감소하다 어떻게 감소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예측이 불가능해. 근데 이게 예측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이 예측이 볼록이 안 바뀌어. 알겠니? 이 전에 감소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지 않고 무조건 감소야. 다항함수의 특징. B를 기준으로 그 다음은 감소한다 무조건 이렇게. 됐어? 이해돼? 그게 다항함수가 하는 특징이라고. 근데 미적분에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이후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걸 보고 이제 초월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초월함수라고 안 하고 여러 가지 함수라는 명칭을 쓰는데 다항함수는 이 이후로 이 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됐어? 그래서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가 막 곱해져 있고 더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써 있다면 예측이 안 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감표를 작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증감표 작성하는 거 반드시 연습해 두시고 증감표를 이용해서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보면 fx의 그래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 마지막 부분을 이용해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구나 라고 예측이 돼야 되는데 직접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연습이 증감표 작성하는 문제가 연습이 되면 증감표 작성하지 않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이론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고 그거부터 하면 이거 안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증감표 작성하는 문제를 틀려.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거부터 연습해. 증감표 작성하는 연습부터. 이해되지? 됐어 안 됐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극대극소라는 부분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를 추론을 했어.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했어. 그래프 개형을 추론했더니 어떻게 생겼겠구나 라고 그려봤더니 최대값 어디야? x가 b일 때 fb가 극대이자 최대값 아니야? 맞니? 여기서 fb라는 애가 극대였는데 동시에 뭐기도 해? 전체 함수값의 최대이기도 한 거지?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 최소값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겠지? 맞아 안 맞아? 최소는 없는 거지. 만약에 정의역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제한을 해봤어. 정의역을 제한해봤어. 그럼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만 따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면 변함없지. 얘가 뭐가 돼버려? 정의역이 제한되면 최소값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래프를 추론함으로 인해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 확인이 가능한 거 맞냐 안 맞냐?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확인이 된 거야? 최대 최소가 확인이 된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극대극소를 설명함과 동시에 증가감소 구분하게 되고 증가감소를 구분함과 동시에 증감표가 작성되고 증감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추론이 되고 그래프 추론을 했더니 결국은 최대 최소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통개념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증감표를 설명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프의 개형 추론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증감표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그래프 개형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 습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풀게 돼. 인위적으로. 난 이게 편해, 난 이게 편해, 난 저게 편해 하면서 본인들 스타일에 맞게 푼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다가 뭔가를 놓쳐. 수투까지는 그렇게 놓치는 부분이 크지 않거든. 근데 미적분에 들어가면은 그 순서를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안 놓치고 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y는 fx에서 얘 그래프를 추론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수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누구지? 고1 때부터 함수가 주어졌어? 뭐부터 확인하니? 물론 식을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식 어떻게 생겼네? 내가 아는 식이네? 모르는 식이네? 그거는 식을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본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뭐부터 확인해야 돼?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질 때? 정의역이 주어질 때부터 판단하진 않아? 정의역이 얼마냐부터 신경 쓰지 않냐 이거야.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반드시 뭐야? 정의역 확인이야. 정의역이 어딘가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 맞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디니? 함수의 구성에 의하면 주어진 정의역에 따른 치역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정의역이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치역을 확인하게 돼 있어. 치역을 확인하면 이 치역값 중에 뭐가 결정이 돼? 최대값과 최소값 결정되는 거 맞아?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취업 확인 후 최대 최소 결정하기. 정의역 확인하고 취업 확인 후에 최대 최소 결정해라. 그럼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그걸 보고 그래프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정의역을 확인한 후에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냐면 이제 요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절편을 찾습니다. Y절편은 순식간에 나올 거야. 그치? 문제는 뭐야? X절편이 순식간에 나오지가 않을 거 아니야. 그 X절편을 특히 이 절편 중에서는 X절편 찾는 연습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맞아 안 맞아? 방정식을 풀었더니 X절편이 근이 딱딱딱 떨어져. 그럼 너무 쉬운 거. 근데 근이 딱 안 보여. 그럴 때만 무리수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근을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은 있는데 근은 구할 수 없어. 그럼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근이 어디쯤에 있겠는지.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이값 정리야. 근이 존재하는 범위 추론.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것 같아. 1 대입하고 2 대입했더니 부호가 반대가 되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해가 안 돼? 이 X절편이라는 걸 통해서 얘는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는 개념이 있고 X절편이 존재하는 범위를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X절편이 어디에 존재할 거야 라는 존재 범위를 추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수투에서는 잘 안 나와. 왜냐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잘 안 쓰이고 미적분 쪽에서 난도가 높아지면 요 개념을 쓴다. 미적분 쪽에서는 근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몇 개 안 돼.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걔네들이 막 곱하고 나누고 조작이 돼 있는데 그거를 푼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의 범위를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를 쓰기도 한다. 이거는 난도가 높아질 때 써. 웬만하면 안 써. 인수분해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X절편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수투니까.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면요. 근데 막 무리수 나오고 2 더하기 루트 2 나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넘어가. 괜찮으니까. 뭐 1, 3, 2분의 1 그런 것들이 나오면 찾아주고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할 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수투를 하는 거니까 수투에서는 얘가 필요한 거야. 세 번째로 할 거는 극한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극한을 적용하는 이론은 미적분 내용이다. 수투에서는 거의 필요는 없어. 가끔 쓸 때가 있긴 한데 그냥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이 극한을 적용해서 그래프의 방향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의 방향을 판단합니다. 그래프 방향 그리고 뭐를 판단하게 되어 있느냐? 점근선을 찾게 돼 있어. 근데 수투에서는 어디를 쓰는 거냐면 이 그래프 방향을 찾는 데서 수투가 적용이 돼. 수투에서는 그래프 방향 찾는 거에 극한이 이용이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몇 번 그려다 보면 야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하게 알고 있지 하고서 그냥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돼.
굳이 극한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 그러다 보니까 뭐해? 학생들이 미적분 가가지고 이 점근선 찾는 것을 놓치고 가더라는 얘기야. 미적분 가서 놓치는 게 뭐야? 근의 존재 범위가 어디 있는지 놓치고 점근선 찾는 과정을 놓치니까 문제 풀다가 중간에 뭐가 없어. 근데 뭐가 없는지 몰라. 그러고서 문제 못 푸는 거야. 헤매다가. 이 부분이 미적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다. 근데 어차피 수투부터 순서대로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할 게 누구냐? 도함수 적용이야. 도함수를 적용해서 방금 했던 내용 뭐 확인한다? 증감표 작성한다. 도함수 적용해서 증감표 작성하면 돼.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 그래프를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론해주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래프 그린다. 이게 그래프 추론이에요. 그럼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끝났어? 뭐 하면 돼? 최대 최소 결정만 해주면 돼. 됐어 안 됐어? 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은데 뭐 이걸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약간 좀 순서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근데 내가 설명하는 순서는 그거거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과과정. 교과과정 순서에 맞춰서 고1 때 함수, 방정식, 수원의 극한, 수원의 미분. 됐어? 함수, 방정식 풀이, 극한, 미분.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어떻게 해라? 정의역 확인해라, 절편 찾아라, 극한 적용한다, 도함수 찾아라, 그래프 그려라. 됐어? 정의역, 절편, 극한, 도함수, 그래프. 내 앞글자만 쭉 연결시켜가지고 기억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정의역, 절편, 극한, 도함수, 그래프. 정, 절, 극, 도, 극. 됐어? 이 순서를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추론하면 되는구나. 이거 연습을 해야 이게 그냥 습관이 붙어서 그 다음부터 이 중간에 미적분에서 또 추가되는 게 있거든. 그 추가되는 게 있어도 그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됐어? 여기까지 했을 때 그래프 개형 추론을 통해서 최대 최소까지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증감표, 최대 최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뭐냐면 이 극대극소나 증가감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자주 쓰는 그래프에 대해서 빠르게 분석하는 이론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 저런 게 있잖아 라고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문제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극대극소 이건 이제 수식 계산이 좀 강하니까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방금 했던 내용들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뭘 볼 거냐면 97번 볼 거예요. 자, fx가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어. 3차 함수죠. 얘가 x는 a에서 그때가
A하고 M의 합을 구해봐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뭐라고 이해해야 돼? 아, 이 그래프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디에서? A에서 M이라는 극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만 예측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다 보면은 아, 얘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게 잡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건 뭐야? 단순하게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하는 건 뭐니?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그래프 추론을 자꾸 해보라고. 그래야지 이 그래프가 빨리 잡혀.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할 부분은 뭐다? 얘 그래프를 추론해보자. 방금 했던 그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뭐 확인할 거야? 정의역 확인할 거야. 그치? 정의역은 안 주어졌어. 무슨 말이야? 모든 실수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아, 정의역은 모든 실수구나. 두 번째로 절편 찾을 거야. 절편 중에서도 y 절편은 바로 나오죠. 1. 문제는 뭐야? x 절편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쓰니? 얘 약수 대입해서 0 되니 안 되니 그거 따져주잖아. 근데 1 대입해도 0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은 안 나와. 맞지? 결국은 뭐야? 아직 절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맞아? 근데 얘들아 1 대입하면 양수 맞아? F1 F-1은 음수 맞아? 결국은 x 절편 중에서도 마이너스 1 대입값과 1 대입값이 곱이 음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갖는다. 맞아 안 맞아? 얘는 그게 사이값 정리였다.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연속함수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x축과 교점이 적어도 하나 생긴다.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x절편이 하나가 뭐 생기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가. 세 번째, 극한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리미트 어떤 극한이냐? x가 무한 들어갈 때 fx 리미트 x가 음에 무한 들어갈 때 fx 이 두 개 찾는 게 수투에서 방법이야. 왜? 중간에는 어찌됐든 계속 연결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 음에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가 어디 방향을 갖고 있니? 어느 방향으로 가니? 라는 게 포인트인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얘로 인해서 전체 값이 무한대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x 세제곱에 의해서 음의 무한대로 간다. 자,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딴 건 모르겠는데 x축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내려간다. 됐어 안 됐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필요한 이유야. 자, 이제 네 번째로 할 건 뭐예요? 뭐 적용할 거라고? 도함수 찾을 거라고. 맞아 안 맞아? 자, 도함수 찾아보자. f'x 찾아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감 또는 극대국소 확인하는데 뭘 이용하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0 되는 점 이용한다고 했잖아. 얘가 0 되는 값을 이용할 거란 얘기야. 3으로 나눠가지고 인수분해해보면 1과 3 나온다. 맞아 안 맞아? x값이 1과 3 두 개가 나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증감표 작성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증감표 작성하면 돼. 요 극한은 크게 의미는 없어. 자, 증감표 작성해봅시다. 증감표 어떻게 한다고? 도함수가 0 되는 x값들을 써주고 도함수가 0 되는 x값 1과 3 나머지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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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인한다고? f'x의 부호를 적어준다고.
여기서는 0이야.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1보다 작은 한값 대입해. 0 대입해. 그럼 9 나오잖아. 0 대입하면 9 나오니까 양수. 1과 3 사이에 2라는 숫자가 있지. 2 대입해. 그럼 2 대입하면은 12, 9, 21, 24 음수지. 3보다 큰 값 4 대입해보자. 16 곱하기 3 48. 48 없어지고 9 되네. 양수네. 부호 판단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뭐 확인하라고? fx의 그래프 방향 얘기해주라고. 증가 올라가, 감소 내려가, 증가 올라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는 뭐 하는데? 여기는 F1, F3.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가 되니까 급해. 맞냐?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기울기가 0인 점 극소가 된다. 맞냐 맞니? 자, F1 찍어보자. 1, F1 여기다가 놔야 돼. 얼마 나오니? 5 나오나? 됐어? F3 3 대입해봐. 27에다가 54에다가 27 없어지고 1 되네. 되냐?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증감표 작성이 끝났으니까 X축, Y축 원점 1일 때와 3일 때 3일 때가 1 나오고 그리고 1일 때가 5 나오죠. 6이 지나고 6이 지나고 처음부터 y 절편 얼마였어? 1이었어. 맞지? y 절편 1 6이 지나고 이 전에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됐어 안 됐어? 아까 x절편 어디 사이에 있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건 당연하지. 6일 지나니까. 근데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가 극대니까 위로 볼록하게. 됐어? 여기가 극소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됐니 안 됐니? 자, 여기서 볼록이 바뀌었으니까 뭐 해야 돼? 변곡점이 존재해야 되겠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 됐니 안 됐니? 자, 여기에서 3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와. 이 변곡점이 3차 함수는 대칭점이래. 문장 기억해도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함수이다. 됐어? 그 증명도 해야 된다 원래는.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함수이다. 그럼 얘가 대칭점이니까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들아, 선생님 어디서 꺾이나요? 극대극소의 중점. 극대극소의 중점에서 꺾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대칭돼서 아래로 볼록으로 대칭값을 유지하게 돼 있다. 그래 이게 그래프 추론이 끝난 거야. 됐니 안 되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야 그래프를 추론해서 치역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뒤로 갈수록 자주 나와.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극대극소값 구하시오 다 그래프 추론 문제야.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다 뭐 하면 돼?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이 순서를 맞춰가면서 하면 이 속도가 되게 빨라져.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쭉 연결이 돼서 그래프가 빨리 잡혀.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야 이거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하면서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야 이렇게 그려보니까 지금은 2차 함수 심화 보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야 2차 함수는 야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외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왜 3차 함수는 갑자기 그렇게 배우냐 이거지. 3차 함수 그래프 추론으로 여러 번 추론하다 보면 그래프가 그거밖에 없네? 라고 잡혀. 그럼 끝. 알겠어? 그래야지 나머지 함수들도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프 추론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라. 식이 나오면. 자, 100번 봐봐. 정신 차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 f'x가 연속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gx 그래프야. fx 그래프 아니다. gx가 x분의 f'x인데 얘 그래프가 그림과 같대. x는 0에서 불연속 자, 한번 해보시면 f라는 애는 미분 가능해. f'은 연속이야. 자, 그리고 뭐야? g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죠? x는 0. gx를 우리가 x분의 f'x라고 했습니다. x분의 f'x. 그리고 gx 그래프를 봤더니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g야.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쪽에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 상태만 나와있고 여기에 E라는 점까지 주어진 거야. A, B, C, D, E. 됐어. 자,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봐라. 기억. fx는 열린 구간 b와 0 사이에서 g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f에 대한 스토리를 물어보네요. g가 주어지고 기억해보니까 f는 b와 0 사이에서 증가 하는지 물어봤어. 증가함수 판단은 연속함수일 때 판단과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판단이 다르다고 했지. 근데 f가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증가함수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미분 개수의 부호를 판단하겠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얘는 뭘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f'x가 여기에서 0보다 크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크면 땡큐, 작으면 거짓.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f'x의 부호를 조사할 건데 f'x의 부호는 x의 부호와 같이 연동해서 gx의 부호를 신경 쓰면 되지. f'의 부호는 다시 봐라. 정신 차리고 f' 부호는 뭐랑 같은 거야? g 곱하기 x의 부호랑 같은 거다. 맞아 안 맞아? b하고 0 사이, b하고 0 사이, b와 0 사이 요 사이다. 맞지? 그럼 x 부호는 음수 맞니? 0보다 작으니까. 근데 gx라는 함수값 요 사이에서 음수 맞니? 얘도 음이네. 곱하니까 뭐야? 양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양수 맞지? 양수 맞지? 그래서 땡큐. 부호 판단만 하는 거니까. 자, 니은 봐. 정리를 차리고. 자, 니은을 보시면 fx가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fx가 x는 b에서 극소값 같니? 라고 확인을 해보래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 판단 뭐 한다고 그랬어? 극대 극소를 판단한다.
미분 가능하니까 F'B가 0인지 확인해야 돼. 맞아 안 맞아? 미분계수가 0인 점 중에 극소다라는 얘기는 뭐야? 미분계수가 0인 점 중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구간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F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0되는 놈이니? 라고 확인하는 거라고. 맞아 안 맞아? 감소해서 F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인 점 이니? 자 무슨 말이야? B보다 작을 때는 F'X가 감소해서 B보다 클 때는 F'X가 증가로 바뀌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넌 방금 기억에서 뭐 했어? B보다 클 때는 F'X가 양수임을 이미 확인했지. 기억. 같은 방식으로 B보다 작을 때 만족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B보다 작을 때 보자. B보다 작을 때 근데 B를 포함한 매우 작은 이쪽만 따지면 돼. 전체 안 따져도 된다. B보다 작은 일부 구간만 따지면 돼. 자, 이 일부 구간에서 보면은 음수 맞지? gx 양수 맞지? 그럼 곱하면 음수지? 아, 이거 판단된 거야. 자,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F'B가 0이니? 근데 미분 가능했잖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지. 맞아 안 맞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기울기가 0인 점은 극소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근데 얘들아,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미분 불가능해도 함수값만 존재하면 극소 맞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는 그냥 도함수 이퀄 0임을 확인 안 해도 극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제 디귿 fx는 닫힌 구간 a부터 e까지에서 4개의 극값을 갖는지. 디귿 f는 a부터 e까지 극값이 몇 개가 되느냐? 라는 질문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죠? 이 f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는 거 아니었어?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f'의 부호는 뭐 가지고 확인했어? gx와 x의 함수값의 곱으로 판단하지 않았어? 맞아? 자,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프에다 표현해봐. 잘 봐. 절편이 B다. B 전에 x값 g 함수값 양. 맞아? 얘네들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f' 부호가 나온다고. 맞니? 정신을 차려라! 곱하면 f'의 부호가 만들어진다고. 됐니? 자, B하고 0 사이 x값 함수값 곱하면 뭐였어? 양이었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네. 어디에서? B에서. 맞아 안 맞아? 됐어? 자 봐. 0과 C 사이 fx, gx는 양, x값도 양 곱하면 뭐 나와? 양. 됐어 안 됐어? 그럼 f'은 양. 그럼 여기는 아직 변곡 극값이 아니란 얘기지. 얘는 극값이란 얘기고 얘는 극값. 자, 이제 C와 D 사이 보자. x값 양, 함수값 곱하면
자, 무슨 말이에요? C에서 F'의 부호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극값이지. 그때 됐냐 안 됐냐? D에서 볼까? D와 E 사이 둘 다 양이니까 곱하면 양 나와. 양. 그럼 뭐야? D에서도 극값. 됐어. 뭐 2가 주어졌지만 이 이후로 계속해서 양 곱하기 양이니까 계속 양 유지가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극값은 몇 개? 3개. F의 극값은 F'의 부호가 바뀌는 기울기가 0되는 요 3개라고. 그 디귿은 극값이 3개라고 써있으면 땡큐인데 4개의 극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어. 증감표를 이용해서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보다 보면 아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개념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거야. 그래도 자꾸 뭐 해봐라?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라. 3차함수,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2차함수 그려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까지 연습해야 돼. 고3 애들 보면은 뭐 감각적으로 푼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야, 넌 그거 어떻게 잡아냈어? 야, 이게 왜 안 보여? 라고 다 얘기를 해. 왜? 그만큼 많이 그려봤다는 얘기야. 다항함수 그래프는 얘들아 많이 그려본 놈이 이겨. 많이 그려봐야 돼. 2차함수 그래프가 아직도 눈에 선하지가 않아. 식을 딱 보니까 2차함수 그래프가 눈에 안 들어와. 많이 안 그려봐서 그래. 고3 됐는데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야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 중에서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많이 안 그려봐서 그렇다고. 3차함수가 어려워서 그래? 아니야. 안 그려봐서 그래. 오해하지 마. 자꾸 그려. 알겠어? 근데 내가 지금 함수 설명할 때 다 뭐하니? 그려봐. 삼각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 상관없어. 다 그려봐요.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자꾸 그려봐. 머릿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려봐. 안 그러면은 그래프 안 잡혀. 고3 때까지 안 잡혀. 어떤 그래프 문제가 나도 다 어려워. 알겠어? 너는 다 봐봐. 이 뒤에 배우는 적분들 지금 뭐야? 미분들, 극한, 연속, 수원, 수투 다 그래프 아니야? 근데 그래프도 열심히 안 그려보고서 어떻게 그래프를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는 게 맞다고 지금은. 그렇게 그려서 빨라지도록 죽어라고 그래프 그려. 그래야지 빨라져. 그래야지 쉬워져. 근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고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과정도 안 거치고서 수학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나중에 갈수록 무너진다. 됐죠? 그래,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거기 이제 설명한 이론들을 토대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오후에 이 수업